안녕하세요. 여기스쿨 방과후센터 이소윤 팀장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스쿨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2016년도 방과후 학교에 무려 3군데 학교에 합격을 하신 정예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한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에 생명과학 수업을 새로 시작하게 된 생명과학 지도사 정예진입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 저희 스튜디오까지, 저희 교육원까지 멀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 생명과학 저도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생명과학 지도사를 선택하시게 되신 배경이나 동기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으셔서 이걸 준비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방과후 경력이 조금 있어요. 네. 저는 보드게임이랑 창의 수학, 이런 체험 수학 수업을 한 3년, 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사실은 전공도 아니거니와 스스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이랑 좀 결합시킨 수업을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학 수업을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효과도 많을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에는 이렇게 생명과학으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추후에는 제가 아까 생각했던 수학이랑 과학 결합된 그런 수업을 해볼 생각으로 과학을 새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응용 부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신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수업과 어떤 수업을 결합을 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그 방과후 학교에 가면 저희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준비를 하신 선생님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나요? 어떤 수업이 가장 하기가 좀 편할까요? 물론 하기가 편한 수업은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방과후 지도사로 좀 있으셨으니까 지금 분명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고 그런 수요로 인해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강사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과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네네.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당연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체험하고 이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던 체험형 그런 수학이라든지 정말 실험하고 만져볼 수 있는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움직여 볼 수 있는 다뤄볼 수 있는 이런 예체능 계열 이런 수업이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사실은 제가 생명과학,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됐던 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작은 학교가 있어요.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 그리고 방과후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도 생명과학이 되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된 거에 이런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감 체험 이런 게 요즘 그 교육 트렌드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 역시나 학교에서도 그런 반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고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쉽게만 보고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이 면접을 봤지만 선생님께서 4군데 학교에서 무려 3군데 학교에 합격을 하셨을 때는 선생님만의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과후 강사라는 게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거에 대비하면 좀 수입이 조금 되기 때문에 뭐 고소득 직업군이다, 뭐 쉽게 돈 번다,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얻기 위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사실 준비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정말 많이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도 연구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단 학교 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신입 강사는 사실 다름이 없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학교에 서류에 낼 때 그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서류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상 보시는 신입 선생님들과 저와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게 11월 중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의 방과후 지원센터 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생명과학이라는 부서가 뜬 학교가 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같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막 끝과 끝 사이에 이런 거리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서류를 다 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준비를 했거든요. 모든 학교에 서류를 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가 왔을 때, 면접의 기회가 온 게 저는 총 4번이었는데 면접의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많이 집에서 혼자 막 브리핑하고 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3개의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과후 학교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더 발품 많이 파시고 한두 달 조금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1년 동안 좀 멋진 방과후 선생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학교를 알아보고 저희가 뭐 자기의 노력이 어쩔 수 없이 수반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선생님께서 그렇게 면접에 통과했을 때는 2가지의 선생님의 장점을 조금 발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서류 전형, 저희 2번째는 면접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서류 전형에 있어서 선생님만의 특별 노하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서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와의 첫 대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어필하셨던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는 진짜 학교랑 강사랑 처음 만나는 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내가 서류를 받아보고 검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 좀 예의 있게 친절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학교의 공고를 확인을 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 써 있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네. 막 그냥 다 넣어서 뒤죽박죽이 아니라 써 있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 클립으로 잡아서 서류 봉투에 넣는 게 정말 너무 기본적인 일인데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네네. 서류를 막 내려다니고 현재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교무실을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스테플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류 봉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스탬플러로 찝어 놓으면 받으시는 분이 다시 다 뜯어서 서류 분류해야 하고 네네.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류를 이제 열어봤을 때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서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네. 이 서류 안에서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에 좀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글씨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컬러 프린터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굵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류가 한 학교에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한 학교에 적어야 15부서 네네. 정말 많은 데는 막 30부서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부서에 몇 명씩만 내도 막 200개, 300개 이렇게 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서류 중에 내 서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 봉투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예쁜 서류 봉투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색깔이 좀 아예 다른
다른 선생님들은 다 황색 봉투에 넣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색깔이 다른 봉투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제가 지원하는 부서,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딱 적어 놓으면 한 번에 그냥 딱 보이는 거죠. 이 네. 부서에 이 선생님이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조금 다른 선생님들과의 조금 차별성이 있는 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서류에서도 선생님의 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서류 봉투에도 신경을 쓰고 보시는 분이 편하게 하게끔 그런 뭐 학교에서 말해주는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를 서류에 표현을 해서 제출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서류로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 면접에서도 이게 저희가 뭐 3명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5명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이 면접에서도 선생님이 합격하셨던 특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은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말해야지 라고 이제 브리핑을 네네. 계속 연습을 해본다든지 면접 갔을 때 자신 없는 게 느껴지거든요. 말투 네네.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자신 있구나.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면접에서 요즘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들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 안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이야기들을 다 듣고도 질문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철저한 준비. 네. 예. 요즘에는 한 3분 정도, 길어야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따로 질문 없이 자기소개 하세요 라고 하고 거의 이게 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정말 내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소개하고 프로그램 소개하고 장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접을 혼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과목 선생님 2명, 3명 이렇게 한 번에 네네. 들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명하고 장점 설명하는 게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똑같은 질문 했는데 한 명씩 대답하는 경우라면 이제 당황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먼저 다 설명해 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안 나오는데 네.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서류를 그냥 받아서 그냥 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받고 네. 그리고 다른 학교 사이트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다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네. 공개 그러니까 받아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받아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구나. 이런 비교점들에 대해서 면접장에 가서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번에 많이 어필했던 게 저는 아이들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맨날 안고 네. 다니고 지나가는 애들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저는 방과후 수업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막 가르치고 막 진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교감하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막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좋아하세요.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방과후를 하시려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뭐 거의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성.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선생님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커리큘럼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말을 했어도 이거를 내 거화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또 요즘 보육교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보육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뭐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인성을 좀 묻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방과 활동을 하실 텐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한테 좀 힘을 주실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입 강사실 텐데요. 저도 별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달, 두 달 조금 고생하시는 거 참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6년도 정말 멋진 방과후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여기 스쿨에 저희 정예진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선생님은 다른 분이 오셔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